네, 반갑습니다. 레벨업입니다. 오늘은 캔들 강의 6강 상승 하락 횡보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할 거고요. 전에 이제 5강에서는 캔들의 강세를 판단하는 몇 가지의 기준점을 말씀을 드렸죠. 가볍게 조금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면 총 제가 5가지의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캔들의 크기, 일단은 캔들의 변동성, 이 캔들의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큰게 상승의 힘이 강하다, 캔들의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 캔들 두 번째는 이제 하이 캔들의 시간입니다. 같은 캔들의 모양이더라도 이 하이 캔들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기준 가격, 종가 가격에 도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훨씬 더 강한 캔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이 캔들 파동입니다. 하이 캔들 파동, 똑같은 시간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데도 이 하이 캔들의 기준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모양이. 그런데 이랬을 때 이렇게 굴곡을 힘들게 올라간,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간, 이렇게 다이렉트로 간 것보다 굴곡지게 자수성가형이 조금 더 이 파동, 하이캔들 파동의 강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굴곡지게 올라가는 애들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래량입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그때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실린 녀석들이 더 강한 캔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의미 있는 구간 돌파하는 캔들인데, 물론 이 캔들들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캔들에서 의미 있는 구간까지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상승이 아니라 추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구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데 그 전 강의에서는 이 의미 있는 구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이 이 의미 있는 구간을 가기 위한 기초를 쌓는 거고, 그 다음 7강 지지저항 돌파라는 개념을 배울 때 이 의미 있는 구간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강 이 상승 하락 횡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구간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차트가 놓여져 있는 모든 뭐 선물이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그 차트가 움직이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거나, 이 세 가지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횡보인지 기준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상승을 정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상승은 그냥 올라가면 상승이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올라간다고 해서, 그리고 빨간 캔들이 떴다고 해서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상승 하락 횡보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그거를 연습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이 상승과 하락과 횡보를 구분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을 정의하는 건 전일 고점, 여기 을이 빠졌네요. 을, 당일 종가가 높은 상태. 그러니까 전일 캔들을, 자, 이렇게 캔들이 발생했을 때 고점이 종가가 이렇게 넘어가는 캔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상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 네, 좀 이따가 연습할 때 보시면 이것도 상승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전일 고점을 당일 종가가 높은 상태, 이 종가가 이 고점을 넘어가는 상태를 상승이라고 한다. 두 번째, 전일 저점을, 이렇게 전일 저점을 당일 종가가 낮은 상태를 말하는 게 하락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캔들이 끝나면 전일 저점을 종가가 낮은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횡보는 전일 고점과 저점 안에 당일 종가가 놓여 있는 상태를 횡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캔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뭘 하든 이렇게 캔들이 이 사이에 있으면 그냥 횡보라고 하는 겁니다. 횡보.
아시겠죠? 이게 그냥 정의예요. 상승의 정의, 하락의 정의, 횡보의 정의.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차트를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상승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도 캔들을 보시면 예시를 보면 고가를 종가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가를 종가가 넘어갔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가를 종가가 넘어갔기 때문에 상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캔들 봤을 때 상승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 하락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정의해 드린 바로 뭐냐면 이건 상승이죠. 여기 보시면 고가를 종가가 더 높은 구간에 있으니까 상승입니다, 여러분들. 이 캔들도 상승 캔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하락에 대한 예시를 좀 찾아볼게요. 전일 저점을 종가가 낮은 상태예요. 종가가 낮은 상태이면 하락 캔들이에요. 그렇죠? 저점을 종가가 낮은 상태이면 하락 캔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상승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개파락해서 빨간색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 캔들 대비해서는 하락한 거죠. 종가가 여기에 끝났으니까 저점을 종가가 낮은 캔들을 하락 캔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락 캔들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빨간색,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 종가와 저가 혹은 종가와 고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 행복 캔들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고가와 저가 사이에 종가가 존재하면은 횡보예요. 고가와 종가 사이에 아니 저가 사이에 종가가 있으면 횡보예요. 고가와 저가 사이에 종가가 있으면 횡보 캔들입니다. 이거는 상승 횡보죠. 이 고가를 넘어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상승 횡보 캔들이라고 하는 거고 저가를 다시 깼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하락 횡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필요 없어요, 사실. 상승 하락 뭐 상승 횡보, 하락 횡보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 캔들이 횡보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세요. 자 이렇게 조금 다 알게 됐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를 대입해서 이거를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캔들, 이 차트를 펴놓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하락 행보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이제 상승 하락 행보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얘의 고점은 여기고 저점은 여기니까 이 캔들, 그 다음 캔들은 뭐예요? 횡보죠. 그 다음에 이 캔들과 이 캔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 캔들도 횡보 캔들이죠. 그 다음에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 캔들 횡보 캔들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횡보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횡보 캔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하락 캔들이 발생을 해요. 하락 캔들. 자, 보통은 이제 상승, 횡보, 하락 이렇게 있으면 상승 이후에 횡보, 상승 뭐 이렇게 가는 경우나 횡보, 상승, 횡보 뭐 이렇게 가는 거나 뭐 하락 이후에는 하락, 횡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높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방향 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다? 강한 캔들인가? 입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이 캔들이 계속 그 방향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큽니다. 그것을 캔들의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 그러니까 상승 캔들에 강한 캔들이 발생하면 관성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5강에서 배웠던 게 강한 캔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강한 캔들이 뭔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과연 강한 캔들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강한 캔들이 맞나요? 조건에. 자, 평균 거래량보다 못 미치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캔들의 크기가 큰가요?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캔들의 크기가 전혀 강한 캔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캔들이.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을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 단기적인 이 라인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 캔들을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상승 캔들이 나왔죠. 상승이 나왔죠. 하락 이후의 상승이에요. 하락 이후의 상승. 이 캔들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락 이후의 상승은 보세요. 우리가 강한 캔들의 조건 중에 하나인 파동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3번. 강한 캔들의 조건 3번. 이것을 여러분들 캔들 합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캔들 합치기를 해보면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죠. 시가가 위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종가가 이것보다 조금 위에서 끝났죠. 그 다음에 고가가 이러고 아래 꼬리가 쭉 달리는 이러한 캔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하이 캔들이 이건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 녀석은 시가에서 해서 이렇게 끝나는 하이 캔들이 가는 거죠. 어때요? 파동이 굴곡지죠. 굴곡질 거예요. 아랫골이 쭉 달리면서 중심부를 넘어갔잖아요. 상승이 이겼어요. 그런데 거래량도 조금 늘어났고 이 강한 캔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파동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자리는 웬만하면 지켜주려고 하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타점을 잡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손절을 걸어야 되는 거죠. 왜냐? 돌렸던 파동이고 여기선 방어를 해줬던 파동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캔들을 보고. 왜냐? 이미 상승 하락을 한 번 더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자 횡보죠. 여기서 캔들 횡보, 그 다음 횡보, 여기 캔들도 횡보 하고 나서 여기를 지켜주고 나서 슈팅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상승 캔들이 나왔죠. 상승 캔들 이후에 보시면 횡보 캔들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상승 이후에 횡보인데 바로 하락이 또 나왔어요. 여기 하락 캔들이 또 발생했죠. 상승하고 횡보하고 하락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캔들이 이거랑 합쳐보자고요. 이 캔들을 합쳐보자고요. 그러면 이 캔들은 어떤 모양이에요? 지금 시가가 여기죠?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잖아요. 종가가 밑에 있고 이런 긴 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중심값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의 힘이 크고 하락의 캔들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이 하락했을 때, 이 빨간색이었을 때의 캔들의 크기보다 훨씬 커졌죠. 하락의 힘이 커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락의 힘이 커졌구나. 하락을 했는데 하락의 힘이 좀 커졌구나. 그럼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중요하게 돌려줬던 자리니까 이 캔들이 굴곡졌던 강한 캔들이었으니까 이쪽 밴드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겠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여기 보시면 계속 이어나가 보죠. 캔들을.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하락 캔들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하락 캔들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근데 캔들의 크기가 점점점 커졌다라는 것은 하방의 힘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락하고 나서 횡보를 하고 또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횡보를 하고 여기 보시면 또 하락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하락, 하락, 횡, 하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또 하락을 하죠. 왜냐? 하락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횡보 이후에 조금 급하게 왔다가 좀 쉬어주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캔들이 이 하락의 힘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거래량까지 붙여주면서 이 저점을 돌려주는 상승 캔들이 나와버렸죠. 그러면 이게 또 여기랑 똑같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거든 여기가. 그럼 이 저점은 최소한 지켜주려고 하는 라인이구나. 그러면 손절 라인 여기 잡고 대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계속 가볼게요. 상승 캔들이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상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를 잘 마킹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계속 횡보. 그러면 하락이 멈췄다는 거예요. 하락이 상승으로 꺾인 다음에 횡보를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캔들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인 하락이 멈췄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하락이 나왔지만 이 하락의 캔들의 크기가 요만한가요? 아니죠. 이 하락의 크기는 강한 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성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락. 이거 하락도 아니네요. 여기 횡보네 횡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했구나. 조금 하락했죠. 그 다음에 횡보. 여기는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는 사실상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는 여기까지는 그냥 이 박스권 이 캔들 합치기 해보면 그냥 박스권의 움직임이에요. 그냥 이렇게 도치 형태의 움직임이라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얘가 이상해진 부분은 얘가 이제 상승의 관성이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자 보시면 여기서 상승이 나오죠. 네, 여기서 횡보를 해요. 네, 여기서 또 상승이 나와요. 네, 지금 보시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점점점 상승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상승 캔들의 개수. 그러면 상승의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강한 캔들이 여기서 나왔느냐? 아직 안 나왔죠. 요 정도의 캔들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급격하게 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의 에너지는 강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제압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캔들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보시면 상승했다가 하락했던 이 녀석이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이 제가 말씀드렸던 5번째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의 캔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횡보 상승이 나왔죠. 근데 캔들의 크기 어때요? 엄청 크죠?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거래량들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래량 얘가 관성을 부르는 캔들이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캔들이 되는 거예요.
상승, 상승, 상승. 자, 캔들을 이어 나가 볼게요. 상승. 그리고 횡보, 상승. 계속 이어져 나가죠. 이 녀석이 비로소 5번 다섯 번째 캔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다음에 횡보, 그다음에 상승, 횡보, 그다음에 여기는 하락을 했는데 다시 돌려서 나와주는 횡보가 나와주고 상승이 나와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의 힘이 강한 녀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흑상병, 적상병 뭐 이런 거 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연속해서 캔들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적상병, 흑상병 이렇게 캔들이 연속해서 상승하는 거 적상병 이거 이후에 방향이 바뀐다 이거 이후에 변곡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흑상병 적상병이 될 거면 상승 상승 상승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이 4번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쉬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이 연속적으로 3번에서 4번, 뭐 5번까지도 잘 안 나와요. 떨어지는 거는 드물어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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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4번이죠. 이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변곡이 생길 수 있다고요. 흑상병, 적상병처럼. 보시면 여기서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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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 4번. 그 다음에는 횡보예요. 횡보 해주다가 이 횡보의 힘 자체가 약하니까 또 하락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하락, 횡보, 보시면 이게 누군가에는 이게 흑상병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쟤네는 흑상병은 아니거든요. 자, 횡보죠. 횡보죠. 얘가 비로소 하락을 하거든요. 하락, 하락 이 2번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하락이 2번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하락 캔들이. 자, 여기서도 횡보죠. 이 캔들 횡보죠. 그다음에 비로소 여기서 하락 캔들이 하나 나왔고 하락, 하락, 하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개의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엄청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상병, 흑상병을 할 때도 이 카운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상승인지 횡보 상승인지를 잘 카운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상승이죠. 여기서 상승 캔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횡보 캔들이잖아요. 이게 상승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횡보, 그 다음에 상승, 또 횡보, 그 다음에 또 횡보, 그 다음에 상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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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중간중간에 횡보가 항상 껴있어요. 쉬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흑상병, 적상병이 병곡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책에서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예요. 이러한 이유. 이런 게 케이스가 많지가 않거든.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는 이 케이스 이후에는 단기적인 변곡을 만들어 주더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승, 하락, 횡보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의 이후에 이 캔들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하니까 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긋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딱 나와야 돼요. 다다다닥 상승 이거 상승 캔들 근데 하락 캔들 여기 요 변곡이 될 수 있는 자리네. 여기가 조금 중요한 자리.
그다음에 여기 하락 캔들 나왔는데 바로 상승 캔들 나왔는데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 근데 이 중요한 자리를 거래량 붙여주면서 강한 캔들이 넘어가 주네. 여기가 관성 구역, 추가 상승을 부를 수 있는 관성 구역이네. 딱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추가 상승, 횡보 하락. 여기 요 자리가 또 중요한 자리라는 걸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하락 캔들이 나오고 나서 상승 캔들이 전환했죠. 상승 캔들이 아니고 횡보 캔들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더 먹어줬으면 훨씬 더 좋은 캔들인데 어쨌든 이 자리가 또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고 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횡보 하다가 여기 상승 캔들 나왔는데 하락 캔들 전환했는데 요 자리가 또 여기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 상승했다고 횡보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못 넘어가고 계속 이렇게 쭈르르 내려오죠. 여기서도 큰 캔들 이후에 큰 캔들 이후에 하락 캔들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또 먹어주는 상승 캔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요 자리가 또 중요한 위치가 되겠네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캔들을 하나하나씩 뜯어볼 수 있는 능력이 좀 되셔야 돼요. 이게 상승, 횡보, 하락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잘 안 되는 것들, 그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란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법은 변할 수 있는데 상승, 횡보, 하락 이러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캔들을 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이제 강의를 해드렸던 게 상승, 횡보, 하락에 대한 6강이었고요. 7강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지 저항, 돌파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